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호 종료가 2014년에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신명보육원에서, 인천에 위치한 신명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밑에 여동생으로는 2명이 있어서 막내 여동생이 올해 퇴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자매로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 2021년이 좀 그런 역사적인 한 해인데,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서울시 그룹홈 67개소에 있는 보호아동과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떻게 꿈을 사회복지사로 언제부터 가지게 되고 이쪽에 지원센터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꿈이 없어서 진짜? 원래 네. 원래는 귀농을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꿈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저를 이제 키워주셨던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이 은진아 너가 사회복지사라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분야가 정말 다양하니까. 근데 그때 눈이 들어왔던 게 저랑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이제 되게 많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막 감옥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성적인 어려움들이나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 가진 친구들을 보고 또 선생님이랑 부딪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라면 내가 좀 더 그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나라면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오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꿈이었고요. 그걸 조금 키워나가서 지금은 이제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전담요원 네. 채용 공고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보육원하고 그룹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통 보육원이라고 하면 대규모 양육시설이죠.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살고 저의 경험에 좀 비추어 봤을 때는 한 방에 12명에서 13명이 있고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2명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사랑을 이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룹홈의 어떤 점이 더 좋으냐? 일단은 현판이 없고요. 그래서 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없고, 그리고 아동들이 7명, 최대 7명까지 거주하는데 그 안에 선생님이 보육사가 3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양육시설들이 그룹홈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육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육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그룹홈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누가 질문을 해와도 좀 이제 부담스러워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어려워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보육원보다 그룹홈이 더 폐쇄적이라서 더 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네. 차라리 큰 곳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홈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네. 큰 곳에서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게 낫다. 네. 너무 폐쇄적이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문이 닫는 폐쇄되는 그런 어떤 사례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보육원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룹홈이 또 폐쇄적이다. 그룹홈에서 또 아동을 다루는데 문제가 많이 생긴다. 민감하긴 하죠. 네,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그룹홈 자체가 양육시설보다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간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는 아이들에 대해서 낙인 효과를 주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업력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룹홈의 전반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어떤 언급을 할 만큼 들은 바가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양육자에게서 잘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양육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이란 특성보다는 사실 가정 느낌이라, 그래서 양육자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민감한 부분이라서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어떤 일반 가정을 보더라도 좋은 가정이 있고
또 무너지는 과정이 있듯이 네네네. 그룹품도 그 유사하게 많은 그룹품이 있지만 그 중에 또 가정답지 않은 네네. 나쁜 가정처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더 받고 보육원에 들어가는 그 원인, 그룹품에 들어가는 원인 아이들 그 비율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보육원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비율적으로 그룹품 들어오는 아이들 그 원인 혹시 아세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뭐 말씀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룹홈은 상대적으로 아동 학대나 방임 이쪽의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혼을 하셔서 아이가 들어오는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양육 시설에 비해서는 비해서는 네네 그룹홈이 좀 더 아동 학대의 그런 피해자 아동들이 많다. 그렇죠. 저도 듣기만 들어가지고 네네네. 앞으로도 공개를 할 건지 어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또 그런 경우에 공개를 할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말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숨기다 보면 거짓말이란 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회사 내에서나 뭐 예를 들어 뭐 커뮤니티는 뭐 다른 얘기지만 뭐 학원이라든지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활동에서는 저는 언급을 피하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 그걸 뭐라고 해서 지혜입니까? 지혜. 상황 지혜. 판단이요. 네, 좀 상황에 맞춰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공개하고. 네, 맞습니다.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생존에 계신지 연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곧 이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님께서 돌연사를 하시면서 이제 제 나이가 그 당시 13살이었기 때문에 소년 과정이 될 수가 없어서 입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네. 맞아요. 제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네, 구독했죠. 평가해달라고 하니 되게 그렇긴 한데 네. 간단하게 어떤 좋은 점, 좀 바라는 점, 좀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깊게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은 그 보육원에 봉사하러 가지 마세요가 조금 되게 조금 의외로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 눈여겨봤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사실 그런 보호 종료 아동 관련해서 그런 경험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그 다른 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공감했던 건데 사실 성공한 선배들의 케이스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안 좋게 됐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을 영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다면 사실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긴 몰라도 검색해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이런 수기들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퇴소 후에 가장 어려웠던 점 있어요? 퇴소 후에 가장 어려웠다면 사실 정말 많은 점이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거야 뭐 다들 겪는 문제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좀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제가 이제 퇴소하기 전에는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보육원생이니까 그래 야 이렇게 못 사는 애들 많지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다 부모님 있고 대부분이 좋은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몇 년간을 극복을 못했어요. 나도 부모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정말 많이 절망도 하고 사실 완전히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부러운 마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 마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기 안 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최소한 아이들 중에 가장 좀 힘들게 사는 아이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시게 그래야 저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서 힘들게 사는 친구. 가장 힘들게 사는 친구. 저는 누구라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는 그 경계성 지능 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자립했을 때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이제 하루는 제가 그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들도 막 쌓여있고 쓰레기 정리 안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를 돌아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저도 이제 가서 막 치우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배우면 그걸 적용해서 사는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은 자기 직장 하나도 너무 버거워서 그러니까 삶을 돌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동생들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 다짐 이런 게 혹시 있어요? 각오랑 다짐? 사실 먼저 그냥 부담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제일 하고 싶은데요. 시설에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사실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경험들을 해서 그 정도의 능력치를 쌓아놔야 아이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가고 석사를 진학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들도 나 대학 가야지 해서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돼야 된다는 그 모습, 그게 조금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개척해야 되잖아요, 또 첫째들은.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제일 크고, 앞으로 각오나 다짐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끝까지 살아야죠. 아까 내가 되게 독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진짜 독하게 진짜 동생이 힘들 때라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고, 동생이 지금 힘드니까 이제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도와줘야 되니까. 원에 있을 때, 네. 원에 있을 때 말하죠. 시설에 있을 때가 편해요. 아니, 날 표현이 원이라고 할 때 좋아요. 시설이라고 얘기할 때 좋아요. 보육원이라고 얘기할 때 좋아요. 근데 저는 편하게 나오는 거. 그냥 편하게 나오는 거 원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맞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말이 짧고 그냥 애들끼리는 뭐. 꽃가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꽃가원. 옷가원이요? 네. 아니요, 못 들어본 거. 원을 좀 빨리 비화해서 하는 꽃가원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원에 살 때 네. 가장 잘 도와주신 가장 잘 도와주신. 후원자님이나 보육사님이나 가장 멘토 같은 분 혹시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사회복지 대학을 정할 때 가장 많이 도와주셨고, 신앙 쪽으로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심지어 제가 퇴소한 후에도 저랑 1년을 같이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워서 정말 자립의 생활의 기술을 많이 배워서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고, 지금도 멘토로서 저희 세 자매를 다 키워주셨거든요. 보육사? 네, 보육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 뭐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이제 생활지도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짧게 하면 그냥 쌤이라고 했었어요. 본인만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혹시 있어요? 제 인생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모든 것들이 경험이다. 네. 그래서 어떤 거든 사실 저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제 해나가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유명한 말이긴 한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제 그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언젠간 지나갈 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위치나 기쁨 이런 것들도 결국에 지나갈 거니까 너무 오만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도 않게 이제 조심하며 살아가자. 네. 이런 면을 제가 가치관을 삼고 있습니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있잖아요. 그 미디어에서 네. 상당히 고아들을 잠재적 범죄자, 사이코패스 등등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거 아시죠? 네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나 어떻게 하면 이런 인식들을 자꾸 바꿔나갈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더 개인적으로 제 사족을 붙이자면 네.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퇴소한 친구들한테 아동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어감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보호가 종료됐다 이런 말 표현도 사실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뭐 시설 퇴소인 이런 거면 모를까. 그래서 사실 표현하자면 고아라는 말이 더 차라리 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아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저도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준 것도 사실 만약에 고아라는 말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했다면 네. 뭐 저를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사실 이것들을 고아라는 말을 쓰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건 제가 분명히 그분들 생각도 존중하긴 하는데 네네.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그렇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계속 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이화여대 여자대학교에 석사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네네.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또 사람들에게 애들을 도와줄 건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는 일단 임상 상담 쪽을 공부하려고 네. 이번에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센터에 들어와서 사례관리라는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던 건 이런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제가 몸이 한계니까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상담을 깊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 기술들을 조금 더 배워서 아이들을 짧게 만나더라도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들을 조금 내가 알아서 조금이라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나를 잠깐 거쳐갈 때 내가 좀 그 아이들한테 좀 휴식이나 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런 일단 그룹뿐만의 그런 자립 지원에 대한 매뉴얼도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많이 어루만져 주고 싶다. 이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첫 부분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아까 감히 말하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단체의 필요성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한국 보아 사랑 협회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바라는 혹시 있어요? 일단 이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어떤 청년 단체, 여성 단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대상자가 굉장히 풀이 넓으니까 좋은데 저희는 대상자가 굉장히 작아서 이런 단체가 많이 생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도 이렇게 생겨서 저희가 언제든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한국 고아사랑협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이 단어가 조금 유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뭔가 타 단체 중에는 뭐 이렇게 조금 싸우는 느낌이 강한 그런 언어를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단어가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긴 해서 저는 좀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동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단체로 생각할 것 같고 어느 사회에서나 그런 아무리 저희가 복지를 좋게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이웃들은 반드시 몇 % 정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호아동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던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보호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자립 지원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더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나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설문조사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네네 정말 잘 진행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퇴소 후에 네,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한 30%가 된대.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네, 사후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네 돼. 맞아요. 그러려면 보호 연장이 좀 돼야 되겠네. 그쵸.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부족한 인터뷰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 좋죠. 편안하고 잘 했습니다. 마지막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뭔가 이게 캐치프레이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캐치프레이즈 이겁니다. 아 진짜요? 아 그냥 내가 적은 거예요. 아.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해야 한다. 할까요? 아니요 그냥 빨리빨리 한번 해서 빨리빨리 한번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